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좀 전까지 제 옆에 세훈쌤이 있으셨는데 수업 때문에 내려가셨습니다. 자, 제 맞은편에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가장 이제 근래부터 가장 핫한 주제였죠. 사실은 8월 이제 현재 중3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쟁점은 지금 이제 그 김진경 위원장께서 이제 본인 의견이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개편안에서 보통 3대 쟁점이라고 얘기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네, 중간 점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중간 점검 정도.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공청회를 사실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론화라고 하는 게 사실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할지 말지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결정한 것처럼 주민투표를 결정한 것처럼 일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으로 정하겠다. 네. 좀 나름 그 고육책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 예.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각각 이해가 달라요. 우리 애가 잘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나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공론화가 힘들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선거도 고민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잡혀 있나요? 일단은 한번 8월에 지금 개편안이 나오는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에 발표 나온 게 이제 5월 말까지는 뭘로 이제 얘기할지 의제 설정 기간이 이제 5월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6월, 7월에 우리가 이제 권역별 토론회라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죠. 그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참여 공론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19세 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 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그 참여조사 결과를 대입특위에 전달을 하고 대입특위가 이거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고안을 교육부에 주면은 교육부가 이제 심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교육부는 최종 결정으로부터 한 발 빼겠다. 그렇죠. 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빼겠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결정은 사실은 그 시민 참여단 400명으로 지금 하겠다가 좀 그죠. 그리고 시민 참여단 400명은 누가 되나요? 그러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국세 꼭 들어갈 거고. 그렇죠. 사교육을 걱정하시는데 이제 사교육을 나름 유발해 주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지는 게 400명 어찌 뽑을지 학부모 대표님들 있고 교사 대표 전국의 입학사정관들 뭐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수렴될 거고요. 지금 얘기로는 이제 권역별 토론회 때 학생 의견이나 이런 건 듣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참여단에는 안 들어가죠. 네, 이제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고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신이 나쁘면 정시로 가자고 얘기할 텐데 그게 무슨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입시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사실 근원적 문제가 있어요. 입시안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학교가 바뀌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약간 방향 자체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교육 개혁의 내용을 갖고 즉 학교의 변화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이과 통합에 맞춰서 우리나라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논의가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평가로서의 입시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입시 제도만 관심이 있어서 일단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중3 대입 개편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일정한 의견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시민참여단으로 합류하느냐와 또 하나 시민참여단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뭘 결정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제를 뭘로 설정하느냐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입시 개편안에서 사실 가장 3대 쟁점이 계속 되어왔던 게 수능 절대평가 할 것이냐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정시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시수시 선발 시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요 결정하는 쟁점이라고 보는 거죠.
내신은 빠져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학생부 어떡할지 정말 제일 중요한데 왜 그걸 얘기 안 하죠? 그런 게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게 지금 세 가지 주요 쟁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수시 정시 비율이나 시기 같은 경우는 공론화 의제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죠. 네. 나온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수시 정시 비율 자체는 뭔가 권고하고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수시 정시 비율은 이거 공론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사안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세 가지 정도가 뭔가 입시 개편안에서 주요 의제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사실 이게 공론화 대상은 저희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결정한 문제고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그렇죠. 대학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입시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수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사실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입시 방송 때도 이게 조정 사항은 안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사실 의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그러면 이제 수능 절대 평가랑 정시, 수시, 입시 선발 시기가 사실은 조금 이제 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정시 비율 같은 경우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장님이신데 네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은 논의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개인 사견임을 개인이지만, 그렇죠. 전제로. 예. 아마 위원장님이 어렵다면 뭐 어렵겠죠, 뭐. 예, 그렇죠. 뭐 위원장님 의견도 그런데다가 저희가 봤을 때도 그게 뭐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비율을 그걸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어차피 논의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수시 정시 비율은 좀 논외로 한다. 네. 공론화 과정에서. 근데 거의 확실하게 공론화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일단 수능을 절대평가로 볼 거냐 상대평가로 볼 거냐는 그렇죠. 정하자.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수능 과목 안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또 빠졌어요. 그렇죠. 야, 이거 미치겠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상대보다 더 사실 의미 있는 게 수능 과목 조정안 1안, 2안, 3안인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일단은 그럼 포함이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평가안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뭐 과목도 있는 거고 네, 5교 내신 문제도 사실 같이 예. 맞물리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넓게 봐서 그 절대냐 상대냐라고 하는 요것과 더불어서 수능 과목안까지는 네. 아마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공론화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의 채택되기 어렵다고 봤던 현 수능 체제 유지라는 것도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또 역시 또. 예.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정시 수시를 통합해서 치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입시에선 굉장히 커다란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시와 수시가 통합해서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게 돼요. 그렇죠. 이 안 자체가 사실상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거든요.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보냐 상대평가로 보냐보다 더 이게 파괴력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서 12월 달에 치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 위원장으로는 본인은 이제 이 의제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논의 되겠죠.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정시 수시 시기 통합에 대해서는 큰 그 어떤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의견도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저희 이제 입시 방송 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추세로 봤을 때는 정시와 수시가 이제 완전 분리되는 방향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제 정시 수시 투 트랙으로 입시가 좀 개편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정시 수시를 이제 만약에 시기를 통합하게 되면 이제 위원장 얘기도 그렇지만 정시 수시 투 트랙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그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사실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정시 수시냐를 계속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통합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어렵다.
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입시가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정시 수시가 이제 완전 별개된 트랙으로 가려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된다면 시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동시 선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죠. 만약에 보면. 자, 그럼 일단은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수능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와 관련된 형태는 분명히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참여단 400명을 뽑아 그분들의 결정된 사안을 대입제도 개편특위의 입장으로 교육부에 권고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장 특위에 일단은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한 이 안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관련돼서 수능 과목 조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요 사안은 결국 시민참여단 400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게 이제 정시수시 비율이 대한 문제라든가 수시 정시 시기 통합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이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떠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정시 수시 비율 부분들은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랑 교육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랑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시 수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라는 부분과 수시 정시를 한꺼번에 본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가 이거를 이제 대입 공론화 어떠한 시민 참여단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김진경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 0%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일단은 좀 네. 요렇게 결정되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 사실상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쟁점은 시민 참여단에 의해서 수능제도안 확정되는 걸로 끝날 공산이 크네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정시 수시 비율은 논의될 여지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 되게 희박할 것 같고요. 시기 문제면 들어올 가능성도 약간 그거보다는 높게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기 문제 정도까지는. 시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비율로 굳이 따진다면, 따지자면, 뭐 비율 문제는 거의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기까지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능 절대 평가는 뭐 분명히 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저희 세훈쌤 가야 되는데 라틴어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민주제인데. 그렇죠. 나이 아저씨 독서 시간에 얘기하고 나더니 입시 때는 또 왜 안 오셔가지고. 3시 수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재밌으시대요, 그게. 예, 그래서 뭐.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응?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정리해 드리자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능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되었었던 그 결정된 사안은 400명의 시민참여단에 의한 직접 민주제적인 과정으로 결정된다. 그럼 8월에 어쨌든 시기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네. 결정이 되지만 뭐 작년 8월이랑 똑같은 거죠, 뭐.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책이 파괴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했으니까 욕을 하려면 시민참여단 400명에게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 글 쓸 때 참 골치 아프게 쓰는 거죠. 400명 일일이 다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상 어떤 교육 정책에 있어서 교육 전문가들 400명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400명 그렇죠. 정도면 뭐 수능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게 그냥 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표본을 말 그대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통계라고 쓰는 건데 이 표본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전국 단위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1000명 정도면은 뭐 거의 오차율 없거든요, 사실은. 1000명이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기법이 발전하면서 800명, 600명 이런 식의 표본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400명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사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상한 표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굉장히 그 전체 의견이 수렴될 만한 충분한 인원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 네. 다만 정시 수시 비율은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좀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논의 주제를 설정할 수가 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김진경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시 정시 시기 통합도 좀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뭐 거의 8월에 연기 없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나죠. 네. 안 되면 왜 큰일 나요? 네? 아니 뭐 이제 작년에도 미뤘는데 이번에까지 또 미루면 이제 또 미루면 뭐 이번 저기 현 중3도 또 현 수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번 8월 정도에는 아마 최종 확정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겠다라는 거면,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예상했던 어떤 흐름대로, 그러니까 사실상의 큰 변화는 그게 그 근본이 흔들리는 정도의 어떤 변화는 나타나기가 좀 어렵겠네요. 다만 이제 수능이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한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청취자분들, 학부모들과 학생들, 일선 교사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논의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서로 이해관계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묻혔어요. 학생부. 그렇죠.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막 묻히고, 문이과 통합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묻히고, 선택 이수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히고, 예, 그렇게 되네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이해해야죠. 자, 요 정도 그러면은 교육정책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을 마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엄청난 거 준비하셨다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입시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 조언해주는 방향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학과 지원에 대한 로드맵 설명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 개개별적인 이제 생계부를 바탕으로 한 상담도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쯤에는 우리 가장 또 입시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죠. 의대 입시.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의대 입시가 뭐 엄청난 쟁점이죠. 네,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의대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같은 이제 조금 참고나 이제 그런 간략한 샘플 같은 것들을 정시수시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예. 그럼 정시편, 수시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정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벌써 논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이 하면은 방송이 뭐 1시간 뭐 훨씬 넘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의대 입시 정시편. 그다음 주에는 수시편, 의대 입시 수시편. 이런 좋습니다. 식으로 해서 이제 입시 로드맵을 진행해 주시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간략하게 지난 어떤 교육 정책 부분들에 대한 대개편안 쟁점안에 대한 중간 점검 시간을 좀 가졌고요. 요 다음 주부터 다 돌아오는 월요일서부터는 의대 입시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로드맵을 2주에 걸쳐서 정시편, 수시편으로 방송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